콜센터, PC방, 그리고 대중교통, 특히 구로역과 신도림역, 수도권에 많게는 50만 명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인구 밀집이 높은 주요 교통의 요점 지역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콜센터에서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을 두고, 그리고 많게는 40km가량 되는 출퇴근 거리를 경기에서 구로, 인천에서 구로, 서울에서 구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대중교통은 안심할 수 있느냐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보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7,555명, 사망자는 66명이고요. 대구는 5,794, 경북은 1,135, 서울은 193, 경기 175, 부산 98, 경남 84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센터발 집단 감염 양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로 콜센터 확진자가 100여 명을 넘은 가운데 여의도 증권가를 돌며 녹즙을 배달한 분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40대 여성이고요. 지난 6일 구로 콜센터 퇴사한 후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여의도 사무실을 돌면서 녹즙을 배달했다. 여의도 증권가는 이 때문에 밤새 방역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40대 여성인 B씨 같은 경우는 증상 발현 후 제주여행을 다녀왔다라는 이력도 보고가 됐고요. 확진 전 증상 발현 후 제주여행, 기사식당, 펜션, 해변, 편의점 등을 찾았고요. 승무원, 음식점, 직원, 버스 운전사 등 접촉자는 33명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B씨의 동선 따라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도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데 특히 열흘 새 2배가 확진자 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요 사항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정희 박사님, 구로 콜센터발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섰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확진자가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 일단은 무엇보다 버스, 지하철, 이 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 상당수가 특히 국철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서 구로로, 신도림으로, 경기도에서 신도림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 노선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50만 명이에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철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만약에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통해 가지고 이 감염병이 확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신천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 그 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기침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네. 이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하철 자체에서 이제 그게 더 비말 자체를 부유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일단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그 입자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을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의 승객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와 그리고 마스크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얼굴 앞면에 착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손잡이나 이런 거, 특히 뭐 좌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물리적인 어떤 전파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전파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분이 오늘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지하철의 같은 칸,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들이 빽빽한 그 상황에서 확진자가 그 같은 칸에 타고 있고 사람이 많을 때 5, 6 정거장만 같이 가도 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당연히 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특히 그 과정에서 어떤 기침 등을 했을 경우에는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여섯 정거장만 같이 가도 감염될 확률은 있다는 겁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에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감염자든 아니든 간에 반드시 착용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다. 예.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고 특히 장영 교수님, 이 구로콜센터에서 확진된 분 중에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이 녹즙 배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이분들을 비난하는 일각의 아주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상당히 조금은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생계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코로나에 확진됐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확진이 된 다음에도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했다라면 비난을 받는 게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 아무 증상도 없고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저희 중에 확진자가 하나 있는데 돌아다니는 걸 비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확진자를 무슨 범죄자처럼 이렇게 우르르 몰아가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죠. 본인이 확진자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확진자가 저기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저분이 콜센터에서 6일까지 일을 하신 걸로 아마 알고 있고 6일날 퇴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배달을 하신 거예요.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을 돌면서 녹즙 배달을 했고, 그러니까 물론 이 가운데 저분이 무슨 뭐 기침을 하면서 저 녹즙에 뭘 튀었을 확률은 적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저 녹즙을 받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모르는 거니까요.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분 한 분의 사례가 아니라 뭐 어떤 확진자는 제주도에 갔다 왔다, 제주도에 다녀온 확진자가 지금 2명이나 이미 지금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며칠 안에 단기간에 갔다 왔기 때문에 확진이 된 상태에서 갔다라고밖에 그러니까 확진된 날짜는 10일이나 11일 이렇게 늦습니다만 6일, 7일, 8일 뭐 이렇게 제주도를 다녀왔다라면 아마도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녀왔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도 나름 청정 지역이라고 했던 제주도도 2명이나 확진자가 왔다 갔다 역학조사 지금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라든지 이렇게 전파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역학조사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만 잘못 이야기하면 이게 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이라도 방역이 조금 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신천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교라든지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곳에서는 다 같이 경각심을 조금 더 놓치지 말아야 될 시기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심할 나라다, 뭐 우리나라 뭐 의료 수준 좋다 이런 거에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라 경각심 오히려 더 강하게 조여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